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인장입니다. 또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보니까 시간 금방 갑니다. 벌써 이제 2월 달도 이제 하루가 지났고 이제 2월 2일이에요. 우리가 이땡이래, 이땡. 2월 2일. 하여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른 시간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일찍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러 또 새벽에 도서관에 가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부지런한 만큼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여튼 열심히 살자고요. 화이팅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할까요? 영국에 보면 대처 수상의 아버지도 대처에게 늘 이 말을 해줬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대처. 대처 수상의 아버지가 대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면서 말을 많이 해주시는가 봐요. 이 서로 간에 편하다고 이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해준다고 무시하지 말고, 져준다고 해가지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곁에 있을 때 잘하라, 잘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곁에서 잘해라. 늘 한결같다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사람 마음은 한순간이다. 이게 실수가 계속되면은 결국 여러분들 실망이 돼요. 실망하게 되고, 이 실망이 또 계속되면은 포기하게 됩니다. 또 포기가 계속되면은 또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사람한테 등 돌리는 게 참 쉬워요, 여러분. 한순간이야.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안 하면은 소중한 사람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이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밥을 먹고 전화를 걸고 오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함께 소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속닥속닥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좋던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 하여튼 오늘도 내일도 하여튼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또 해볼까요?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를 확인한 후에 올해 이익 전망을 대폭 또 낮추고 있다. 낮추고 있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의 경우 올해 1분기 최대 4조 원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렇게 암울한 실적과는 달리 이 주가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전망이 잇따르더라. 희망적인 전망. 그래서 14년 만에 이제 반도체 적자에 맞닥뜨릴 삼성전자가 사실상 이 감산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상반기 말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전망이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기다리는 주가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런 의견과 지금보다 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다. 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현재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권사들은 일제히 올해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그런 보고서를 현재 쏟아내고 있습니다. 쏟아내고 있고, 키움증권 보니까 올해 삼성의 영업이익이 약 15조 4,670억 정도 될 거라는 것 같아요. 그칠 것 같다. 일단 기존 전망보다 28.34% 감소한 수치인데, KB증권은 한 18조 4,300에서 14조 4,400원 보는 것 같고, 현대차증권 24조 3,800억에서 21조 4,650억 정도로 하향 조정에 이제 동참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다 보니 삼성전자는 올해 전년 대비 한 33에서 52%나 영업이익이 이제 줄어드는 거야. 영업이익이 줄어들더라. 이렇게 반도체 부분이 이제 1분기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첫 적자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대신증권 보니까 마이너스 4조 1100억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IBK는 마이너스 2조 1130억. 적자라는 거지. 다울투자도 마이너스 8천억 정도. 하여튼 적자 전망치를 늘려잡았어요. 디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전망치를 뚫고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올해 1, 2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각각 23%, 한 12%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네요. 이미 낸드 메모리 사업은 적자 상태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삼성증권은 지난해 4분기 낸드 부분 영업 손실을 한 1조 4,98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감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는데, 삼성은 전날 컨퍼런스 콜에서 최고의 품질과 라인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생산 라인 유지 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첨단 공정으로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래요. 인위적인 감산 대신에 이제 설비 재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량을 조절할 것으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던데, 유진투자에서도 그래요. 투자권에서도 이 과감한 감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사실상의 감산을 애둘러 표현한 건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산 효과가 이르면 상반기 말이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 이 공급 조절이 반도체 재고 소진을 그 시점을 앞당기면서 수요 절벽 탈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 같아요. 이 따라 판가 하락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KB증권에서도 그런데 실질적인 감산이 한 6월에서 7월께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 디램의 공급량은 한 9% 정도 감소를 하고요. 이는 곧 글로벌 디램 공급 4%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에서도 그래요. 반도체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이 이제 일단락되면은 올해 그 낮은 생산 증가율은 업황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 같고, 현재를 매수 시점으로 보는 주장도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공급 조절 효과와 더불어서 서버와 모바일 중심의 반도체 수요벽도 기대되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 통해서 삼성의 목표 주가를 7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분기 안에 메모리 재고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더 좋은 가격 환경과 의미 있는 이익 개선이 2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올도 목표가를 6만 9천원에서 7만 1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실질적인 감산 시행으로 삼성 주가는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삼성의 주가는 이날 소폭 반등을 합니다. 그 전거래일 대비 800원 정도 올라서 6만 1,800원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전날 낙폭 마이너스 3.63%를 일부 만회를 했어요. 다만 인내심을 갖고 매매 시기를 저울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반도체 재고 흐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에 단기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한다는데, 그 PBR 1.0배 수준에서 비중을 재차 확대하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하죠. 하여튼 센터장 그래요. 그쪽 센터장은 재고가 감소하거나 그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기조적 반등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하여튼 영업이익은 좀 줄어든다는 거, 그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반도체 쇼크가 왔어요. 쇼크가 왔는데, 이 메모리 업계 1, 2위를 달리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작년 4분기 실적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메모리 중심의 사업 구조인 탓에 이제 경기 불황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그 파운드리 기업 TSMC가 견고한 실적을 올리는 것과는 완전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업 역시 비메모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관련 투자를 받쳐줄 국가적인 지원이 지지부진한 거야. 하이닉스는 작년 연결 기준 4분기 매출액 7조 6,900억, 영업손실 1조 7천억 정도, 1조 한 7,011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8% 정도 감소를 했고, 영업 손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분기 단위 영업 적자를 기록한 거는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처음이에요.
연간으로는 매출액 44조 6,400억, 영업이익은 7조 66억을 올렸고, 전년 대비 매출액은 3.8% 늘었지만은 영업이익은 43.5% 주저앉은 거죠. 하루 앞서 실적을 발표한 삼성도 실적이 미끄러졌는데, 작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70조 4,600억,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7.9%, 68.9% 하락을 했어요. 이 주력 사업인 이 DS 부분의 부진이 좀 두드러졌는데, 이 DS 부분의 그 영업이 2,700으로 했죠. 하여튼 뭐 겨우 그냥 적자를 겨우 면한 거야. 전년 동기 대비 8조 8,400억에서 무려 97%나 빠진 거야. 그 DS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1.3%에 불과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이제 메모리 재고 누적과 판가 하락 등 거팡이 가라앉자 이들 기업은 올해 투자 규모 축소하고 설비 재배치 등은 감산에 돌입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0% 이상 줄였고요. 삼성은 그 감산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그 생산 라인 유지 보수 및 강화를 위해서 설비 재배치를 통해서 자연적인 감산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그 리오프닝하고 인텔의 그 CPU 신제품 그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에 따라서 DDR5 DRAM 수요 반등 등이 겹쳐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근데 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 국면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연구원 그 연구원이 그래요. 현재의 그 경기 침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등에서 야기된 만큼 리오프닝하고 CPU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수요 반등이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어서 반도체 부진은 국내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수출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경기 불황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과 달리 이 대만 TSMC는 견고한 실적을 달성했더라고요. 작년 4분기 매출액이 약 25조 6,800억 정도 돼요. 영업이익은 한 13조 3,400원을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7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52%에 달하네. 그래서 연간 매출이 2조 2,639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한 92조 9,50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은 한 46조 300억, 전년 대비 약각 42.6%, 한 72.5% 정도 뛰었어요. 이 메모리가 아닌 그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사업 구조가 희비를 갈렸는데, 이 파운드리는 이 수주형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 경제 상황이 나쁘더라도 실적에 와닿는 충격이 메모리보다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파운드리 및 그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좀 키워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이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 필요성을 인식하고요. 관련 기업 인수나 조직 신설 등 그 비메모리 영역 강화에 힘을 좀 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에 발벗고 나서는 것과 달리 현재 국가 지원은 뭔지 턱없이 부족하다. 그 각종 대책을 쏟아낸 외국과는 좀 대조적이라고 하죠. 대만은 지난달 7일에요. 대만판 그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업의 그 R&D 비용 세액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한 25% 정도로 그 늘리는 내용이에요. 첨단 공정을 위한 새로운 장비 투자에는 약 5% 추가 세액 공제를 이제 적용하는 거죠. 미국은 총 527억 달러의 예산을 이제 반도체 투자 지원에 투입을 합니다. 기업이 이제 반도체와 장비 생산을 위해서 쓴 그 설비 투자액이 그 25%는 하여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25% 세액 공제해 주는데, 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25년까지 이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1조 위안을 투입한답니다. 184조를 투입한다. 일본도 지금 난리죠. 반도체 기업 지원 보조금으로 한 8조 원 편성했고, 대표적인 일본 기업은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한 8개 회사가 반도체 합작법인 그 라피더스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한 6,65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파운드리 그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도 있어요, 얘들은. EU도 2030년까지 약 57조 원 정도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세계 각국, 특히 대만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아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을 막 밀어주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원책 발표도 늦을 뿐 아니라 내용도 외국보다 상당히 부실해. 엄청 부실합니다. K-칩스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 비메모리 투자를 독려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 참 깝깝합니다. 정부 진짜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대만하고 일본하고 저렇게 난리 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금 호성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도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보니까 요즘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 이제 발등이 이제 불이 떨어졌어요. 이제 삼성전자도.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려야 돼. 돌려서 이제 최강자 이제 TSMC 추격에 더 고삐를 재야겠죠. TSMC 빨리 따라잡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현재 파운드리 분야 역시 상황은 만만치 않고, 현재 전망으로 보니까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 삼성을 비롯해서 국내 파운드리 업체들의 그 이 가동률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TSMC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우선 고객사와 최접점에 있는 디자인 서비스 기업의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50%가 넘는 그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 중인 TSMC가 이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고요. 지난 2003년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기업이죠. GUC, 글로벌 유니칩 코퍼레이션인데, 이 GUC 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전속 디자인 서비스 기업으로 두고 있다. 전속 디자인 서비스, GUC. 하여튼 TSMC가 최대 주주로 경영에는 직접 개입하는 만큼 이 GUC의 등기 임원 역시 대부분 TSM 출신이라네요. TSM 출신인데, 이 GUC는 TSMC의 전속 디자인 서비스 기업으로 파운드리 밸류 체인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현재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사는 정보통신기술 그 기업이 65%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팹립스 그 기업들인 것 같아요. GUC의 최근 5개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55%, 한 15% 정도 달하고, 지난해 매출의 경우 하나로 약 9,800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60%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TSMC 매출은 93조 2,600억 정도 돼가지고 약 1%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GUC는 530여 곳으로 추정되는 TSMC의 고객사들을 곧 자사 고객으로 간주하고, 이 고객사가 원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TSMC와 공동 대응해가지고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세계 시장의 절반을 독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 IC 이런 칩 디자인 서비스가 있고요. 웨이퍼 샘플 제조 고객사를 검증하고, 이 웨이퍼 대량 생산과 칩 패키징하고 테스트, 그 납품의 순서로 협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TSMC 공장 IP를 공동 개발하면서 이 수율과 가격에서 경쟁사 대비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했고, 자사만의 IP 에코시스템을 운영하면서 TSMC IP 밸류체인 기업들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의 사례를 비춰볼 때 삼성전자 역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업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파운드리 밸류체인에서 이 GUC 같은 이 전속 디자인 서비스 기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삼성은 전속 디자인 서비스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삼성전자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단 인력이 100명 내외에 불과하거나 이 TSMC랑 멀티 공정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 전속 디자인 서비스 기업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그래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중국과 대만 등 그 GUC의 그 중화권 고객사를 점진적으로 잠식해갈 수 있는 경험 있는 그런 디자인 서비스 기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삼성전자의 그 판매 전략인 대리점 정책의 특성상 고객사와의 최접점에서 삼성을 대신할 관시, 이게 중국어로 관시는 관계죠. 이런 유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래요. 파운드리 고객사는 영국의 IP 기업 ARM이죠. 핵심 IP나 파운드리 그런 공정 IP를 리드할 수 있는 디자인 서비스 기업을 좋게 평가한다면서,
결국 고객사가 IP를 선택하는 만큼 TSMC, GUC와 같이 삼성전자도 전속 디자인 서비스 기업이 파운드리 밸류체인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IP에서 TSMC의 절대적인 열세인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ARM이죠. ARM을 인수 대상으로 이제 눈독 들이는 거예요. 눈독 들이고 있는 것도 고객사 만족도 향상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판단이고, 한편 그 ARM의 그 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그 황선욱 지사장인가 봐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출신인데 현재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 기업인 코아시아 계열사의 뭐 사회이사를 겸직하고 있기도 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디자인 서비스 그런 기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기업을 또 M&A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뭐 괴로울 필요도 없고 다 때가 되면은 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한번 잘 참고 한번 견뎌보자고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도 좀 즐겁고 좀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오전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